유독 뜨거웠던 올해 여름. 인생 최악의 사건을 겪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극심한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선희 씨. 붓기는 다 깔아봤는데 얼굴 못 만져요. 아파요. 얼굴 이렇게 만지면 자꾸 안에서 수시, 발에가 수시 같지. 그리고 머리 빗으면 머리가 한 복씩 빠져요. 지금 머리가. 지금 먹기에 다리가 지금 다 아파온 거 있잖아요. 얼굴을 다쳤나 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7월 24일. 넘어져 있는 네가 사람? 누가 누워있어요. 아이고. 한 남자가 부부에게 폭력을 휘두릅니다. 왜 그래요? 밀어버린 바람에 기절해 있었어요. 한참 있다 일어나 보니까 주사를 뜯어막 아우. 머리를 잡고 벽 있는데 카메라 안 보이는 쪽 해가 있잖아요. 벽 쪽으로 해가 머리 세 번에 갖다 집어가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끝까지 3m까지 발로 밟고 진짜 죽는 거 알았어요. 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네. 20여 분 동안 계속된 아이고. 무자비한 폭행. 몸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남편이 참 운 좋았다고 이래 좀 실명이 될 수 있다고. 아유.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이 남자. 대체 누구일까? 아니, 왜 이래? 격지 오빠예요. 조용했던 집안이 시끄러워진 건 지난 6월. 아니 친오빠가 왜? 왜요? 둘째 아들이 어머니 집 2층으로 들어온 뒤부터였다고 합니다. 원래 2층은 민박집으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왜 들어온 거죠? 자기가 이 집에 온 이유는 어머니를 자기가 모시고 싶어서 왔다는 거야. 에? 그리고 형제들을 불러 어머니 집에 대해 언급을 했다는데요. 2층 엄마 끝까지 다 모신다고 얘기하다지. 2천만 원 나한테 준다 했어. 우리 보고 재산 대신 탕 좀 내지 마고. 내 구슬의 힘도 아니 엄마도 살아계시잖아. 살아계시는데 돈이 왜 나와? 2천만 원 떨어지라 소리가. 그게 할 소리가. 그러니까요. 집 명의를 본인 앞으로 하고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둘째 아들과 함께 사는 걸 원치 않았답니다. 엄마 계속 날 불러요. 불러가 하는데 엄마가 저 인간 좀 나가게 해라. 좀 부탁해라. 오빠 좀 나가란다. 나가. 어때서 나가라. 근데 자기는 죽어도 못 나간대요. 오빠 집다 있는데 왜 있냐고 내가. 가족들의 반대에도 6월 말 어머니 집 2층에 살기 시작한 둘째. 이혼한 그의 전처도 종종 들렸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좀 편찮으셔서 챙겨드리러 왔다고 합니다. 아하. 엄마한테 난리 나는 거잖아. 옷도 넣고 오줌도 넣고 몸에 다 오줌 빨아야 되는 거잖아. 몸 전체 다. 아이고야. 배는 옷을 거푸고 또 얼굴 엄마 이상해. 얼굴 하얘는 거 있잖아. 냉장고를 디비봤는데 상했는 거 있잖아. 상했는 걸 엄마를 믿고 사는 거야. 진짜 내가 속이 디비지고 눈물이 나고 얼면서 들어가는데 엄마를 되게 오락한테 이렇게 안 살게 할 거라고. 사람이 오빠 지가 본다 해놓고 엄마를 이런 식으로 모시고 사냐. 어머니 집에 설치한 CCTV 카메라를 두고 시비를 걸기도 했다는데요. 몸이 경고한다니. 네, 가만히 한다니. 카메라에다가 대고. 나 엄마 혼자 계시면 혹시나 유머하는 거 있잖아요. 또 카메라를 보고 엄마 뭐 있으면 카메라 보고 손을 해라. 말로 못하게 했으면 카메라 손을 대면 내가 눈치채고 없게 이럴 거냐. 손을 이렇게 흔들면은 카메라가 자동으로 인식을 한다고. 휴대폰으로 뿅뿅 울려요. CCTV 전선을 자르고 카메라 부수기를 수차례. 협박도 계속됐습니다. 뭐가 친진대면 그거 나좀 가져가라야겠다. 뭐가 친진대면. 저 말이 너무 무섭네요. 이런저런 카메라 달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카메라 달라니까 자꾸 지 마음대로 뭘 못하겠는 거예요. 일부러 보라고 카메라 앞에서 위협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손에 흉기 들고 저러니까 더 섬뜩하네요. 좋습니다. 저것도 협박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칼 들고 있다 지금 좋지. 니 뭐가 이래 땀을 개다며. 아이 무서워라. 내 거짓말하지 마라. CCTV 잘 봐라. 지금 그래 음악 사건 내줄 테니. 아이고야. 니 뭐가 이래 땀을 개.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건 지난해 12월 사고 이후였다고 합니다. 계단 앞에서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 옆에가 부러졌대. 당시 어머니 집 근처에 있던 둘째 전처가 병원으로 모셨는데 잠시 후 병원에서 가족을 급히 찾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잡아놨는데 한 5분 딴 데가 사라지고 없게 돼요. 사람이. 예? 환자는 지금 급하게 피를 올린다고 정신없도 없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피를 계속 올리내고 밑에 피 흘러내고 있는데 가망이 없고
아니 보호자로 간 건데 사라졌다고요? 어딜 간 걸까요? 하는 소리가 엄마 옷 가지러 집에 갔다네요. 자기 신랑이라지 회사에서 나 7시간에 밥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밥을 차려줘야 하는 것 때문에 갔다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응급 환자를 혼자 두고 가는 건 아니죠. 급히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은 어머니. 다행히 의식은 되찾았지만 호전되는데 오래 걸려 3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데요. 그런데 엄마가 연락이 안 돼요. 그때 내가 또 전화를 했는데 나중에 전화를 받아요. 엄마 지금 뭐래야 나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가 있대요. 대출 뭐를 이야기해요. 갑자기 여기 마누라는 여자가 전처가 여자가 전화를 팍 뺏어보지만 무슨 소리야 라는 거잖아. 그럼 전화가 당신들 대출해주면 법적으로 해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그 다음날 엄마가 그런 거 있잖아. 나보고 내가 대출로 내가 할락했는 거 걔가 같이 가재가 할락했다. 결론적으로 장모님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의도가 있으니까 장모님 뭐 어떻게 되던 말도 자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카메라 달려서 목적도 못 이루죠. 그러니까 막 자기들은 짜증나는 게 돌다가 장모님 갖다 협박을 하고 자꾸 저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둘째가 어머니 집으로 들어온 이후 바람잘 날이 없었답니다. 하루는 어머니에게 응급 상황이 벌어졌다는데요. 엄마 얼굴을 봤는데 숨을 못 쉬는 거 있잖아요. 헉헉거리면서 숨을 못 쉬겠다고. 엄마 왜 그러는데? 이러는데 그러니까 밤새로 나한테 어쨌는 거 하나라는 거 있잖아요. 밤새로 아버지 죽었다고. 이 집은 내 집인데 나가가 죽으라고. 에? 잠도 잘나간 잠도 못 쥐고 밤새로 그렇게 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큰아들은 엄마 119 불렀다. 할머니 급하다 병원 싣고 가자래. 7월 13일 당일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아버지도 가야지. 왜 말어? 아버지도 가야지. 왜 말어? 뭐하는데 지금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집을 사람 찍고 있잖아. 일단은 그 사람 말고 같이 아버지 밑에 그거 안 쓰는데 이렇게 시까지 쓰다 그럼 하고 근데 머리 놓고 엄마로 얘기해다 그거 내가 정리할게 만약에 안 해줄 대로 내 저거 멧돼지 상기가지고 해가지고 순대에 씹어푼다. 아유. 그냥 마지막 기부다 씹는다니. 밤새 계속됐던 둘째 폭언. 아침 6시가 되도록 그런 거네요. 참나. 아이고야. 더 이상 어머니를 둘째와 지내시게 할 수 없었답니다. 엄마 여기서 맞다 죽을 거네. 고기 나가있고 엄마 진짜 동이 엄마 이놈을 내가 쪼개 냈다가 저 하나 내가 무슨 해도 할게. 엄마 며칠만 요양을 있어라. 내가 엄마를 못 씻게. 엄마 자식이 엄마를 안 버린다. 절대 안 버린다. 그래 엄마도 거기서 울고 나도 울고 눈물 그쳐 나도 막 당장은 형편이 안 돼서 잠시 요양원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사실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엄마와 같이 앉아가 이야기를 해보면 오빠 이야기를 딱 꺼내잖아요. 겁을 내고 하는 소리가 저 인간 우리 집 평생 안 오시면 안 좋겠냐고. 3년 전 둘째가 어머니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전화 오가지고 엄마가 살려달라는 소리. 아래채 다 부러지고 위채 부러지고 하부는 다 부러져있고 엄마는 주저앉아가 있는 상태고 엄마 집에 집을 지명이를 해주랬대요. 집을. 근데 엄마가 못 준다. 이 집은 내 집인데 왜 이한테 주냐 아래가. 그런데 엄마 집에 살림살이로 다 착살내는 거 있잖아요. 엄마 또라패가 몸에 다 몽짜거리 나가있고 엄마 그때 많이 맞았어요.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이 살겠다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어머니의 동생 부부까지 가족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둘째. 아유. 그의 화는 왜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걸까? 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닙니다. 또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 조절 장애, 말하자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분노가 끌어오르면서 아주 격렬한 공격성을 나타내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충동적인 사람일수록 방금 눈에 보이는 도구를 잡고 그걸로 이제 공격성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만약에 마침 눈에 보였던 게 칼이었다라면은 정말 이게 살인 사건으로도 커질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참. 둘째 아들의 입장은 어떨까? 씨,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걸 왔는데? 여동생 폭행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왔어요. 여동생 폭행에 여동생이 내를 폭행해서 동생이 나왔어요.
쓸던 소리 하지 마서. 참 봐라고 해, 얘기. 못할 때가 돈다. 봐라고 해. 5분 때 두디마다 얘도 가서 장치가 다. 사진상으로는 좀 희미해 보이긴 해요. 살짝 긁힌 것 같기도 한데요. 이보세요. 이 모양이 돼 있는데 일반 학교에서 줄이 다 터졌습니다. 이게 이 안에 다 터지가. 그런데 많이 맞은 거 나도 많이 맞았습니다. 억울한 게 또 있답니다. 어머니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형제들이 열쇠를 잠가놓기도 했다는데요. 집이 앞에 문 잠가놓고 갔어요. 열쇠. 여기 집을. 예, 이쪽으로는 입고 있지. 예. 문 닫았지. 경찰 입회에 땄습니다. 사람 일 봤습니다. 이제 완전 돌아봅니다. 그는 형제들이 어머니 집을 노리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합니다. 집을 좀 팔아야 되는데 엄마 보시가 집기 나나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지. 문 잠그고 가고 집에 못 들어가도록 하는 거는 내가 이거 살기 때문에 집을 못 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동의상 다 몰아줘서 지금만 죽어가는데 병원비 달라니까 형제들 병원비 아무도 안 줬어요. 10원짜리 줬는지가 확인을 해봤어. 그거 다 증인이 있으니까 그 혼자 다 됐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병원비를 혼자 감당했다는 거네요? 이게 좀 많습니다. 그동안 둘째가 결제했다는 진료비 영수증을 보여줬는데요. 이거 거의 얼마나 돼요? 한 3, 4천 될 거예요. 혼자 다 분담하시고. 네, 혼자 다 했어요. 형제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병원비도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애기가 86하셨었거든. 그 당시는 입원했는 것도 몇 번 있어 많아요. 병원 애도 입원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제가 병원비 카드로 했거든요. 본인이 모든 걸 결제했다. 다른 애들은 한 명도 하지 않았다면? 아니에요. 저도 없고 자기도 했을 거예요. 안 했다고 말 못해요. 했어요. 잠시만요. 딸이 결제한 병원비 내역을 확인해 줬는데요. 둘째가 자신이 결제한 거라며 보여줬던 진료비 영수증과 일치합니다. 병원 이름하고 납부 금액이 똑같네요. 아하. 둘째가 제작진에게 보여준 영수증들을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다른 형제들이 결제한 내역들이 상당했습니다. 근데 그 영수증들을 둘째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30일에 저한테 오셨어. 부부끼리 같이 오셨었어. 전체 다 뽑아달라 해서 앞에 앉아계세요. 제가 꼭 불러드리겠다. 한 이만큼 됐어요. 많이 네,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가셨어요. 어머니 집을 두고도 둘째와 형제들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아하. 아직 이건 어머님 명이 아니에요. 집은 내가 지었어요. 지으실 때는. 내가 보니까 내가 지은 집이라고 해. 그거 거짓말이야 다. 엄마 최근에는 보상비를 해가 저 이주권을 해가 봐라. 저 지었는 건물이야. 그거 마을 가면 다 똑같은 집들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집을 다 멋지게 짓지 다 똑같이 질 필요가 없잖아요. 마을에서요. 2004년 원자력발전소 건설 당시 근처 마을로 이주하면서 받은 보상금으로 지은 집이라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둘째는 본인이 직접 설계를 했을 정도로 공들인 집이라는데요. 오락가면서 내가 이 집을 설계를 했어요. 지금 죽는 검사 때리자마자 사실 여기도 하신 거고. 여기도 그렇고 이 집을 설계를 내가 했다고 해. 가족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집주는 누가 지었나 뭐. 저 문중에 우리 형부가 목숨 났거든요. 그 집을 지어주고 우리 형부가 돈 다 못 받았습니다. 집 설계부터 짓는 것까지 다 자기 돈부터 자기가 설계했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둘째 전처는 어머니가 집을 둘째 아들에게 이미 증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증거로 동영상을 촬영해 놓았다고 합니다. 상기 공사는 증여인 소유입니다. 이거를 불러줘야 되거든요. 지난해 12월 고관절 수술을 하고 입원해 계실 때 촬영한 거라고 합니다.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까? 예. 예. 마음에 듭니까? 예. 좋습니까? 예. 아이고 착해라. 병원에 있을 때 왜 굳이 하셨을까요? 이거를 그때 그 당시에 어머니가 정신이 그나마 이때 멀쩡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한 번씩 오락가락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그래도 멀쩡하고 그래서 그때 해난 거고. 전문가가 보기에 문제는 없을까? 어머님이 웃고 계신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실리 스마일이라고 해서 부적절한 웃음입니다. 실리 스마일 그런 표정은 우리가 치매나 또는 이제 정신질환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적절한 웃음이기 때문에
아마도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일방적으로 읽어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예라고 하는 대답을 유도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동영상 자체가 신뢰성을 갖기는 어렵다. 동영상을 촬영한 날 어머니 집과 토지에 대한 증여 증서도 작성했습니다. 어머니 도장이랑 지장도 찍혀 있어요. 엄마가 이발에 갔을 때 주민등록증하고 도장하고 지갑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내놔야 했는데 안 내놨어요. 그 주민등록증 이런 거 몽창 자기한테 갖고 있으면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채울 수 있는 보험도 5개인가 들었다가 5개나 들은 걸 요번에 다 금융감독을 해가지고 다 밝혀냈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금 수령인이 둘째 전처로 되어 있던 겁니다. 100만 원 정도 지급을 받았네요. 예. 어머니 허락 없이 가입해서 취소가 됐네요. 근데 이혼한 며느리면 법적으로 남이잖아요. 보험을 모시고 다닌 것도 그 보험금 자기들 타서 편취하려고 보험 모시고 다닌 거예요. 그것도 보험 하나를 봤을 때 벌써 알잖아요. 그 장모님 앞으로 했으면 장모님 앞으로 탈 거면 왜 자기들 앞으로 탈게끔 했는데 그것도 여자 앞으로 탈게끔 세리친제 지금마 지금 장모 그 약값을 갖다가 탕모해야 되는데 약값 보험으로 해가지고 좀 절감해가지고 사람입니다. 개가 이러지가 않았습니다. 말 조심해라. 웃지 말고 내 그냥 보는 게 아니다. 남보다 못한 가족,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린 현실. 고소고발로 법정 다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달 한 달 동안 계속 신고 날짜별로 7회 정도 동네 사건이었지 스토킹 관련 사건 재물손괴 사건 기회된 공무지원 파견 사건도 있었고 정색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여동생 부부에게 폭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답니다. 겁을 주려고 오지 말라고 나도 잠을 자야 되니까 엄마 아침에 모셔야 되고 시비타시 되니까 되고 겁이 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일 것 같으시면 그날 나를 쫓아봤지. 예? 그거 왜 그러겠는죠? 손으로 치고박하겠는죠? 나도 뚱기 막 끝이고. 이런 말인데 들어. 화가 나다 보이. 못 비우다 보이. 키워를 그래 했다 보이지. 내가 너무 사람을 죽였어요. 해야하기를 했어요. 지금께 내가 저기 새끼인데 가가지고 내가 해야하기를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참. 사람이라면요. 동생 때 이래 뚜렷하고 해놨으면 진짜 그래요. 지난 강아지를 이렇게 뚜렷해도 사람이라면 미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동생이 이렇게 때리고 미안한 것도 없고 지 맞았는 걸 없으면서 맞았다고 뒤나서 끊어놓고 진짜로 사람부터 짐승부터 못하는 인간이에요. 저거는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밤에 약 없으면 못 살고. 지금도 온몸이 아프고 밤마다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가족 간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 거친 풍파가 몰아친 뒤 평범했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예, 맞아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돼서 지난 주말에서야 어머니를 뵙고 왔다고 합니다. 엄마 얼굴 웃음해 주었다. 맞네 엄마. 다행히 얼굴은 좀 좋아 보이시네요. 어머니 평생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 속상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하루빨리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고 편히 모시겠다 약속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만 똑똑 한다. 정말 참아. 집에 가잖아. 엄마가 집에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좀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